나랑 뭐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뭐 적게 변제를 하고 왜 나는 그렇게 많이 변제를 해야 되는가? 뭐 어디 뭐 광고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최대 90%, 95%뭐 탕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 정도 탕감을 못 받는가?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자면은 안녕하세요. 리얼회생 이창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대표적인 질문 두 가지 중에 또 하나입니다. 첫 번째 대표적인 질문은 저도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? 에 대해서는 좀 저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,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 우리 직장의 다른 직장 동료는 나하고 월급도 비슷하고 한데 이제 그 사람은 뭐 이거밖에 안 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좀 돈을 많이 갚아야 됩니까?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개인 회생에서 내가 얼마를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재산이 많으면은 많이 변제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소득이 많으면은 많이 변제를 해야 된다. 라는 게 있습니다. 요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, 근데 여기에서 좀 추가로 좀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가 부양가족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내가 혼자서 살 때의 최저 생계비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, 그렇게 했을 때 최저 생계비는 당연히 이렇게 다르겠죠. 변제 가능한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버는 소득에서 요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거를 뺍니다. 그래서 실제로 월급은 똑같을 수 있지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요거는 뭐 가용소득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요게 일단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최저 생계비 말고도 사람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좀 어디 지병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디 병원도 다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또는 나는 뭐 자녀가 있는데 뭐 성인 자녀가 좀 장애가 있다. 그래서 내가 좀 부양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 생계비라던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요 가용소득을 가지고 이제 변제금을 계산을 한다. 근데 거기서 또 플러스 추가 생계비까지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달달이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소득이 좀 많은 편이다. 그러면은 좀 고소득자와 관련된 그런 또 규정이 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일단 좀 많이 좀 반영을 해주는 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뭐 변수라고 하는 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가 남는다.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 변제율이 너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최저 생계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혜택을 좀 받았다고 보고 변제금을 좀 올리라. 이거는 채무자한테만 유리하게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 이 제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. 당연히 이제 채권자들하고 채무자하고 요 사이에서 좀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하고, 채무자 편의만 다 봐줘가지고 인정해주고 하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변제율을 올리라 라고 좀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소득이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 1인 해서 최저생계비 뭐 250만 원 정도를 좀 공제받는다고 치고,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변제를 하고 36개월 동안 이제 변제하는 게 원칙이니까 1,800만 원을 이렇게 변제를 하는 게 됩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빌라의 시세가 뭐 한 2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내가 뭐 한 1억 6천 정도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좀 받았다 라고 하면은 내 재산이 4천만 원 정도는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원칙하고 두 번째 원칙하고 충돌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,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1,8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재산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최저 생계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월 변제금을 늘려서 36개월 동안 만약에 갚으려고 하면은 한 달에 뭐 한 110만 원씩 이거 좀 갚으시거나, 최저 생계비를 줄이고 또 이제 변제 기간을 늘려서 60개월에 걸쳐서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4천만 원을 60개월에 걸쳐서 만약에 갚는다 라고 하면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 정도의 금액을 60개월 동안에 좀 변제하는 거. 그래서 뭐 변제 계획안은 이렇게 나옵니다.
네,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최저 생계비도 그렇고 뭐 추가 생계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. 그 재산을 어떻게든 변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. 네,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이제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된다. 첫 번째가 내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은 좀 이렇게 늘어납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가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게, 이거 뭐 버는 돈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재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. 두 번째 원칙이 소득이 많으면은 많이 변제를 해야 되는데,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게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최저 생계비를 빼고,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생계비라는 것도 좀 인정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, 요게 일단은 좀 중요하고, 상황이 사람들마다 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좀 변제금은 좀 사람들마다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이것도 본인 혼자서 계산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고, 아마도 본인이 계산하시는 거는 틀렸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저희한테 좀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금방 좀 계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 변제 계획안을 만드는 거, 요런 게 좀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, 이제 본인이 좀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한테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아마 훨씬 좋을 겁니다.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,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